네가 장군 딸이면 난 대통령이다. 진짜 웃기고 앉았네. 여자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한소령이 작은 체구의 여군에게 퍼부은 잔인한 모욕들. 하지만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소연이 보낸 단 한 줄의 문자. 지금 부탁드릴게요, 엄마. 과연 이 문자는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하늘에서 들려온 천둥 같은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강원도 깊은 산골 훈련소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간 지역에 자리한 육군 제7훈련소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상나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막사 사이로 휘몰아치는 이른 아침, 병사들은 잠결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급히 침구를 정리하죠. 그 와중에도 유독 한 사람만은 남들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이소연 하사 25살의 이 여군은 동료들보다 한 뼘은 작은 키의 마른 체구였지만 맑고 강인한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빛났어요. 소연은 다른 병사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세면을 마치고 군장을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전투복, 반듯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전투화까지.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소연의 존재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였어요. 특히 남자 병사들은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벌했습니다. 식당에서 소연이 식판을 들고 지나가면 일부러 다리를 뻗어 걸음을 방해했고, 훈련장에서는 고의로 소연을 배제한 채 팀을 구성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소연이 지나가면 대놓고 침을 뱉으며 험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런 깡마른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뒤로 빠질 것 뻔하지. 여자가 군대 와서 설치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하지. 더 심한 경우에는 소연의 침구에 흙을 뿌려놓거나 소연의 군장에서 중요한 장비를 몰래 빼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어떤 놈들은 소연이 샤워하러 가면 일부러 욕실 문을 두드리며 괴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꾹 참고 견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소연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태식 소령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술배가 불뚝 나온 조소령은 여군에 대한 혐오가 유난히 심했어요. 조소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군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특히 소연에게는 더욱 잔인했죠. 어느 찌는 듯한 여름 오후 부대원들이 모여 장비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조소령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조소령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소령은 소연의 총기를 거칠게 빼앗더니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봐, 이소연 하사. 이런 무거운 장비 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설마 진짜로 전쟁이라도 할 생각이야?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눈을 반짝이며 다가오는 모습이 소연에게는 더욱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소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저도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당연히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해야죠. 그러자 조소령은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그 웃음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 쳤고 다른 병사들도 덩달아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하하하. 그 깡마른 팔다리로 넌 그냥 남자 사병들 뒷바라지만 잘해라. 밥 배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 수준에 맞는 일이야.
여자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조소령의 말에 몇몇 남자 병사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놈은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배를 잡고 웃어댔고 다른 놈은 손뼉까지 치며 조소령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소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소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소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 앞에 바짝 다가서서 침을 튀기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알아들었어? 너 같은 여자가 여기 있을 자격이나 있어? 당장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조소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아무도 소연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꿋꿋하게 조소령을 바라봤어요.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절대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막사밖을 거닐며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어요. 별빛도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 밤 소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바쁜 일정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어머니, 그리고 소연 혼자 보낸 수많은 외로운 저녁 시간들. 소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그런 사진에서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언젠가는 저 조태식이라는 놈을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훈련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오늘은 원래 종합훈련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전 부대원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받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소연은 어젯밤 조태식 소령에게 당한 굴욕을 떨쳐내려 애쓰며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련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동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리는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저기 어제 소령님한테 혼난 여자 있네. 맞아, 딱 봐도 여기 안 어울려. 집에 나가지.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통신 장비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장비가 과열되면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비 없이는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휘관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병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목을 빼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태식 소령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젠장,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누가 이 장비 고칠 수 있는 놈 없어? 여러 병사들이 나서봤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복잡한 전자장비라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수백 명의 장병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그대로 서 있어야 했어요.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태식 소령은 소연을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뭐, 너가? 하하. 어제 총도 제대로 못 들던 년이 전자장비를 고친다고? 하지만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다른 지휘관이 소연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장비에 다가가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소연의 아버지가 전자기술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장비들을 많이 봐왔던 거죠. 소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열된 부품을 찾아내고 선을 다시 연결하고 냉각장치를 점검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점점 소연의 실력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할 줄 아네? 손놀림 좀 봐. 완전 전문가 같은데? 약 30분 정도 지나자 소연이 장비를 다시 작동시켰어요.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리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휘관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태식 소령만은 달랐습니다. 소연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오히려 더 못마땅했던 거죠. 조소령은 소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호, 그래. 장비 하나 고쳤다고 대단한 줄 아나? 이런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조소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게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장군 딸이면 난 대통령이다. 진짜 웃기고 앉았네. 야, 딸기잼이나 발라라. 조소령의 말에 몇몇 남자 병사들이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연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본 일부 병사들은 조소령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여군들은 더욱 위축되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을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자신들까지 화살을 받을까봐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조소령은 계속해서 소연을 조롱했습니다. 장비 하나 고쳤다고 영웅인 줄 아나? 이런 건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자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마. 소연은 말없이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조소령은 소연의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더욱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야, 소연아. 혹시 내 집안이 대단한 거야? 아니면 정말로 장군 딸이야? 하하. 그럼 나도 대통령 아들이네. 주변 병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조소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장비 하나 고쳤다고 뭐가 대단해? 여자는 여자야. 앞으로도 뒷바라지나 잘해. 소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막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번호를 찾아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 한 줄을 입력했어요. 지금 부탁드릴게요. 엄마. 메시지를 보낸 후 소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소는 지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소연이 장비를 고친 일로 조태식 소령이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조소령은 새벽부터 병사들을 짐승처럼 들볶으며 평소보다 3배는 힘든 훈련을 지시했어요. 오늘은 죽어도 훈련이다. 특히 계집들. 어제 설친년 때문에 우리가 개망신당했어. 폭염주의보가 내린 그날 기온은 섭씨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소령은 소연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다른 병사들보다 3배의 짐을 지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소연, 너는 어제 잘난 척했으니까 오늘은 지옥 맛을 봐야지. 소연은 비틀거리면서도 꾹 참고 견뎠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오전 11시쯤 갑자기 훈련장 위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텅텅텅텅. 모든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서 검은 헬리콥터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나타났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조태식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헬기는 왜 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다른 지휘관들도 당황해하며 서로 바라봤어요. 아무도 헬기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헬기는 훈련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로터에서 나오는 거센 바람 때문에 모래와 먼지가 회오리처럼 날렸고 병사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신처럼 위험 있게 내려왔어요. 전투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이었는데 어깨에는 별 3개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적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바로 육군 사단장 이정현 중장이었어요. 순간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경례. 구령 소리가 산을 흔들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조태식 소령도 급히 달려와 경례를 했어요. 소령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정말 황송합니다. 이정현 중장은 조 소령을 빙하처럼 차갑게 바라보더니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태식 소령? 예, 장군님. 하사 이소연을 모욕했다지요? 순간 조 소령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조 소령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단지 군기를 위해서. 군기. 이정현 중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여자는 뒷바라지나 하라고,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라고, 딸기잼이나 발라라고, 이런 게 군기인가요? 조소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장군님, 제가 언제 그런... 혹시 오해가... 오해? 이정현 중장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오해라고 하는 겁니까? 조소령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정현 중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순간 훈련장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조태식 소령은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장군님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이정현 중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감히 누가 말도 안 된다고 합니까? 조소령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중장은 냉혹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인가요? 계급이 낮다고, 여자라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조소령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주변 병사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군이 사단장의 딸이었다니. 이정현 중장은 조소령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설 겁니다. 조소령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군인 생활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와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현 중장이 헬기를 타고 떠난 후 훈련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소연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어제까지 소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병사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태도로 변했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 진짜 장군 딸이었네. 우리 완전 죽었다. 소연이가 우리 고발하면 어떡하지? 영창 갈 수도 있잖아. 병사들은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소연 주변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진정한 동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벽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조태식 소령이었습니다. 조소령은 이정현 중장이 떠난 후 완전히 돌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소연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조소령은 자신의 신복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 조소령에게 아부하며 비위를 맞춰주던 부사관들과 간부들이었어요. 들어봐라, 새끼들아. 조소령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별셋이면 다야? 이딴 식이면 군이 완전히 썩어버린다고.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맞아요. 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소령의 눈에서 악독한 빛이 번뜩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소연을 완전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군님께 대놓고 맞설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더 교묘하고 완벽한 방법을 말이야. 조소령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전현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야. 장군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실력 없는 건 실력 없는 거니까. 며칠 후부터 부대 곳곳에서 독이 든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완전 낙하산이었네. 엄마 백으로 들어온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줄만 잘 섰다니까. 진짜 기가 막혀. 우리는 피땀 흘려서 들어왔는데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 공정하지 않잖아. 심지어 소연이 과거에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어요. 조소령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소연이가 외부 사람들한테 훈련 내용 말했다던데? 진짜야? 그럼 완전 배신자네. 역시 믿을 수 없는 년이었어. 장군 딸이라고 설치더니. 소연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소령의 직접적인 괴롭힘은 멈췄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괴롭힘이 계속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어요. 위험한 야간 산악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절벽과 계곡이 많은 험한 지형에서 진행되는 실전 같은 훈련이었는데 조소령이 소연을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최전방 정찰 임무에 배치했어요. 이소연 하사는 혼자서 최전방 정찰 임무를 맡아라. 다른 병사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그런 위험한 임무는 경험이 많은 남자 병사들이 2명씩 팀을 이뤄서 맡았거든요. 소령님, 소연이가 혼자서 그런 임무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장군 딸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실력을 보여달라고 해. 조소령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소연을 위험에 빠뜨려서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훈련하던 병사 하나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뻔한 거예요. 그 병사는 가까스로 바위 틈에 매달려 있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손에 힘이 빠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다른 병사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함께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조소령도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나섰습니다. 로프를 허리에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위험해. 하지 마. 하지만 소연은 이미 내려가고 있었어요. 동료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 놓지 마. 내가 구해줄게. 소연은 목숨을 걸고 그 병사를 구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연 자신도 팔에 부상을 입었고 구조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전체 훈련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태식 소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연이 동료를 구한 영웅적인 행동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훈련을 지연시킨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소연 하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전체 훈련이 망쳐졌다. 지휘 체계를 무시한 중대한 실수야. 더 악랄한 것은 조소령이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흘렸다는 거예요. 며칠 후 군사 전문 기자를 통해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참 여군의 판단 미스로 훈련 차질, 지휘 체계 혼란 야기. 기사에서는 소연이 동료를 구한 사실은 완전히 빼버리고 오직 훈련을 망쳤다는 내용만 부각시켰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악성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큰일 낸다. 장군 딸이라고 설치더니 결국 사고 쳤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동료를 구하려던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며칠 뒤 소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본부에서 긴급 호출이 온 거예요. 이소연 하사, 즉시 본부 회의실로 출두하라. 소연이 본부에 도착하자 엄숙하고 살벌한 분위기의 회의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앞에는 고위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조태식 소령이 승리자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하사 앉아라. 회의를 주재하는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제목만 봐도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자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난 야간 훈련에서의 내 행동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료를 구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전체 훈련을 지연시키고 지휘 체계를 무시했으며 부대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태식 소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소연 하사는 명령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실전에서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소연이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대령이 차갑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이미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 조소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공들여 준비한 완벽한 음모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조소령은 여러 병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소연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소연 하사가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우리가 모두 위험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장군 딸이라고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이어졌지만 소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한다며 더 큰 질타만 받았어요. 조태식 소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이소연 하사는 평소에도 군기가 해이했고 상급자에 대한 예의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경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대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이소연 하사에게 강제 전역을 권고한다. 순간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군인의 길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요? 어머니의 도움도 결국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까지 짐을 정리하고 부대를 떠나라. 그리고 이 건은 내 어머니께도 보고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소연이 비틀거리며 나오자 조태식 소령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뒤따라 나왔어요. 어때, 기분이? 역시 백도 실력도 없는 내겐 군대가 아니지. 소연은 조소령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조소령은 더욱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내 엄마도 지금 국방부 눈치 보느라 바쁘실걸? 하하, 장군이 뭐가 대단해? 결국 내 딸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잖아. 조소령은 소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엄마도 완전히 망신당했어.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무능한 장군이라고 뒤에서 다들 비웃고 있다고. 소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어머니까지 모욕당하는 걸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령님,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넌 이제 곧 민간인이 될 주제에. 조소령은 소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조롱했어요. 내가 나간 다음에는 다른 여군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야. 여자들은 다 집에 나가서 애나 낳고 살림해야지. 무슨 군대야? 그날 오후 소연은 홀로 막사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소연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연루될까봐 무서워했거든요. 심지어 평소 친했던 여군들조차 외면했어요. 사물함을 정리하던 소연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소연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내 사랑하는 딸 소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알고 있어. 세상은 너를 꺾으려고 할 거야.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라. 그게 우리의 정신이야. 편지를 읽으며 소연은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챙겨주던 어머니, 늘 당당하고 강인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소연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소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태식 소령의 계략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소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에게는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전역하라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이정현 중장의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알고 있어, 소연아. 하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엄마를 믿어라. 조태식 그놈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이정현 중장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정현 중장은 소연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 조태식 소령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괴롭히는 놈들을 그냥 둘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이정현 중장은 국방부 감찰실에 직접 찾아갔어요. 감찰실장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중장님? 육군 제7훈련소 조태식 소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정현 중장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조태식 소령의 모든 비리와 범죄 행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조태식 소령이 지난 3년간 저질러온 모든 악행들입니다. 여군 성희롱, 병사 폭행, 인사청탁, 심지어 부대 물품 횡령까지. 감찰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파일을 뒤적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말 끔찍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십시오. 이정현 중장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어요. 그 안에서는 조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들은 다 집에 나가서 애나 낳아야지. 무슨 군대야? 하하. 이소연 그년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했다. 완전히 몰아내야 해. 장군 딸이면 뭐해? 결국 실력 없는 건 마찬가지야. 녹음 파일에는 조소령이 부하들과 함께 소연을 모함하는 대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정현 중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조소령이 병사들을 폭행하는 사진들과 부대 물품을 빼돌리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즉시 특별감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제7훈련소에 불시 도착했어요. 조태식 소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특별감사? 갑자기 왜요? 조태식 소령, 귀하에 대한 중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감사팀은 조소령의 사무실과 개인 물품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소령의 컴퓨터에서는 여군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들이 발견되었고, 사물함에서는 부대 물품을 빼돌린 증거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다른 부대 간부들과 주고받은 뇌물 관련 메시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조소령? 조태식 소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 담긴 조소령의 목소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튿날 국방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소연 하사의 징계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조태식 소령은 즉시 정직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송치하라.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뀐 거죠. 정말인가요? 제가 다시 군인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소연 하사. 오히려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제까지 소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병사들은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소령에게 협력해서 거짓 증언을 했던 놈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우리 어떡하지? 거짓 증언한 거 다 들켰어. 소연이가 우리 고발하면 우리도 끝장이야. 조태식 소령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정직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며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육군 간부 여군 성희롱과 부하 폭행으로 구속. 군 내 갑질 문화에 민낯 드러나. 조소령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조소령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거죠. 소연은 다시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모든 병사들이 소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소연의 용기와 정의로움이 더욱 빛났거든요. 소연 하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연은 복수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7훈련소에는 긴급 정군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6시부터 모든 장병들이 대강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살벌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정군 집합이라니. 어제 조소령이 정직 처분받았다던데 그것 때문인가? 병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웅성거렸어요. 특히 조태식 소령에게 협력해서 소연을 모함했던 놈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국방부 특별감사팀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 뒤로는 고위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매우 심각한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 조태식 소령의 충격적인 범죄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조 소령과 가까웠던 부사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째, 여군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과 인격 모독. 감사팀장이 스크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조 소령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설치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하지. 넌 그냥 남자 사병들 뒷바라지만 잘해라. 여자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병사들이 경악했어요. 생생한 녹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하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이번에는 조소령이 병사들을 때리는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조소령의 잔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영상 속에서 조소령은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있었어요. 병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일부 병사들은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셋째, 부대 물품 횡령과 인사청탁. 스크린에는 조소령이 부대 물품을 빼돌리는 사진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원하는 자리로 발령 내줘. 물론이죠, 소령님. 그 대신 약속하신 것도 잊지 마세요. 부패의 증거들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병사들은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놈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넷째, 이소연 하사에 대한 조직적 모함과 거짓 증언 강요. 이 대목에서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소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태식 소령은 이소연 하사를 군에서 쫓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거짓 증언에 협력했던 병사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들의 범죄 행위까지 모두 공개된 거죠.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조태식 소령이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왔어요. 조 소령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늙어 보였습니다. 조태식 소령,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감사팀장의 질문에 조소령은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하하, 별셋이면 뭐가 대단해? 결국 권력 싸움이잖아. 조소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난 대통령감이야. 이딴 여군이 장군이면 진짜 말세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병사들이 조소령을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온 거죠. 닥쳐, 이 더러운 놈아. 감옥에나 가서 썩어라. 조소령은 계속해서 미친 소리를 짓거렸어요. 너희들도 다 똑같아. 나만 나쁜 놈이야? 군대 전체가 이런 식이라고. 나만 희생양 만들지 마. 그때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소령님. 당신은 정말 대통령감이에요. 구속수감 말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폭소로 가득했어요. 병사들은 소연의 통쾌한 한마디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조태식 소령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재빨리 제지했어요. 이년아,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조소령은 거품을 물고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헌병들이 조소령을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조소령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권력 게임이라고. 나는 억울해. 조소령이 완전히 사라진 후 감사팀장이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조태식 소령은 군검찰에 송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소연 하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로서 완전한 명예회복과 함께 특별 포상을 받게 됩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악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중장의 전역식이었어요. 30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었죠. 대강당에는 수많은 고위 간부들과 부하 장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이정현 중장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소연도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조태식 소령 사건 이후 소연은 부대에서 영웅 대우를 받았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연은 모든 걸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관심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무대 위로 이정현 중장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입는 군복, 마지막으로 달고 있는 별 3개. 그 모든 게 오늘로 끝납니다.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중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언급하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계급이나 권력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옳은 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정현 중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제 딸 소연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장군이 아닌 소연이의 엄마로 남겠습니다. 이정현 중장의 마지막 말에 대강당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소연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중장이 아닌 그냥 엄마인 이정현과 함께 말이죠. 엄마, 사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소연아? 유엔 평화군에 지원하려고 해요. 이정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엔 평화군은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매우 위험한 임무였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이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정현은 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나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한 달 후 인천공항 군용 활주로에는 소연을 비롯한 유엔 평화군 파병 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대한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완전히 무장한 채로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소연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더 이상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이정현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가져가렴. 이정현이 작은 목걸이를 소연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처음 군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내가 가져가렴. 소연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다녀와, 내 딸. 네, 엄마. 소연은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수송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활주로에서는 어머니가 헬멧을 벗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소연도 창문에 손을 대고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이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는 거죠. 수송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소연은 목걸이의 별을 만지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처럼 소연의 미래도 무한했습니다. 모욕은 바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가르며 소연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어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었습니다.